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물러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32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북부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요즘 날씨를 참 종잡을 수 없죠.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물러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32도, 그 외 지역들이 34도로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남부로 오가는 게릴라성 호우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분쯤 울진군 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도, 동경 129.32도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걷기 열풍을 타고 포항 형산강에 150억 원짜리 보행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한 것인데 유례없는 경제난에 빠진 포항에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상수원 취수구 바로 아래에 자전거와 보행 겸용 다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높이 13m, 폭 5m, 길이 400m짜리 다리를 건설하는 데 줄잡아 150억 원이 듭니다. 생산과 소비할 것 없이 지역 경제가 최악인 포항에 150억 원이면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블루밸리 산단에 180만 평이 업체 하나가 없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150억 되는 돈을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에 대체를 하였다면 게다가 철새 도래지가 파괴되는 불필요한 토목 공사라며 환경단체가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환경적인 자산들을 마구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여기다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왕래할 필요가 있느냐. 반면에 형산강 경주 구간인 서천 장군교는 지난 2002년 기존의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대표적인 예산 절감 사례로 꼽힙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형산강의 시원한 풍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예술의 전당에서 현곡면을 잇는 보행 겸용 자전거 다리 건설도 예산을 절약한 경우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천북면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보강에 나서자 경주시가 보위에 교량을 넣는 방식으로 문화재 당국을 설득한 것입니다. 마침 부산청에서 원령보를 새로 만드는 사업에 더불어서 같이 하기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같은 강에 보행교를 놓는데 포항과 경주 두 도시의 예산 아끼기 전략은 달랐습니다. 보행교 건설이 남구 주민의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다리를 걷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릉도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공항 건설 예산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 탐방 사업 예산 2억 원과 독도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비 7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과 독도 방파제 설치 예산 2억 원만 배정받았는데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덕 지역의 독립운동을 문화축제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영덕 지역의 독립운동 재조명 학술 세미나에서 영해 3.18 만세 독립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확대하고 독립운동 순례길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덕은 신돌석 의병항쟁, 김도현 도해순국과 함께 경북도 내 군 단위로는 가장 많은 20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경북 예산은 3조 1,6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가 9%나 늘었는데도 경상북도는 오히려 10%가 더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3조 1,635억 원. 정부 건의액의 57.8%만 반영됐고 목표액에도 한참 모자란 88%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사상 최대로 편성했지만 경상북도는 오히려 10%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동해선 등 수건 사업 예산은 크게 줄었고 남부 내륙철도는 아예 반영되지 않아 SOC 분야는 요구액의 55%만 확보됐습니다. 지진방재연구원 같은 전략사업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포항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과 수중건설 로봇 2단계 사업, 안동 백신 상용화 시스템 구축 등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과학기술 R&D 분야가 60% 정도 확보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년 대비 전체 확보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R&D 분야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미래 하지만 정부의 정책, 예산 편성 흐름과 어긋난 예산 확보 방향은 진작부터 지적이 돼 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 한 60%가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가 정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공을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같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죠. 그러면 정부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정부는 예산을 주고 싶어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상북도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경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군은 엑스포공원에 설치한 안전체험관을 오는 10월에 개관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무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체험관 1층에는 심폐소생술과 선박, 자동차 안전, 지진과 화재 대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고 2층에는 미래직업 체험관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2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협력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임용 자격 요건은 소통기획과 홍보, 대외협력 분야 등에서 일정한 근무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은 준하경 경주시장의 공약으로 시장 직속의 3개 팀으로 시민 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 운영, SNS 소통 업무 등 소통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도내 각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이 올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추가로 10월부터는 학교 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 1,600명의 신분이 학교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내 학교장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직원은 10개 직종에 모두 1,655명입니다. 청소원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경비직인 당직 전담 요원이 424명, 문단속 요원이 3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학 차량 보조원 164명도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년은 만 60세지만 용역업체가 고령자를 주로 고용해왔던 청소, 당직, 문단속 직종은 정년을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2단계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직고용을 통한 용역업체 돌아가는 이윤을 근로자 처우 개선비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임금 인상 효과,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단속 요원의 80%가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정년 유예가 끝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고 이는 당초 고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이제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인데 이게 전혀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앞서 경상북도도 의료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태풍에 이은 가을 장마로 경북 지역의 저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5,490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69.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고 이번 비가 내리면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는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저수율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제품 고급화,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펴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포항 지역의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며 참여 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백지화에 반발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어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각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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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들을 앞세운 울진 주민들이 농번기에 생업을 놓고 경주 한수원 본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원자력 발전소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수용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탈원전하겠다. 이건 장난하는 겁니까? 울진 국민을 상대로. 주민들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탈원전이라고 쓰여진 허수아비에 계란을 던지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인 울진군 경제는 원전 의존율이 높다 보니 탈원전의 충격이 크고 급기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동요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학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손실만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전체 손실은 6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의회와 울진 지역 18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를 의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한수원은 반드시 계획된 사업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울진 범대인은 다음 달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서울 지역 출향인들과 함께 시위를 계속하고 14일에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 15년간의 투쟁 끝에
2,8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대안 사업을 쟁취한 경험을 살려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학생들의 자유학년제 실시에 맞춰 경주 지역의 14개 중학교 1학년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교육과 4차 산업 창업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은 파티셰와 건축 설계 등 직업 분야별 체험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며 4차 산업 창업 캠프는 리더십 강화와 아이디어 개발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양북중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중학교 9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고 오는 11월 화랑중학교와 문화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현장 구조대원들을 상대로 전기차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교육하고 고전압 차단 방법과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 등을 숙달시키는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 사고 시 대응법에 대해서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요즘 날씨를 참 종잡을 수 없죠.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물러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32도, 그 외 지역들이 34도로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남부로 오가는 게릴라성 호우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